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상장된 기업이 아니며 미국 시간으로 2020년 12월 10일 상장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기 전에 영상을 통해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여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호스트는 여행자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해줌으로써 호스트는 수익을 얻고요. 여행자는 안락한 숙소를 빌리게 됩니다. 또한 그 특정한 여행지에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줄 수도 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이죠.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자는 숙소를 호스트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호스트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구조 속에서 수익을 얻을까요? 먼저 에어비앤비는 인디비주얼 호스트 그리고 프로페셔널 호스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호스트는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에 자신의 숙소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특정한 호스트의 숙소에 머물기를 원해 집을 빌리기 위해 결제를 한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6에서 12%의 수수료가 에어비앤비에게 가게 됩니다. 참고로 오래 머물수록 그 수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호스트는 거기서 3%의 수수료를 또 에어비앤비에게 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호스트가 제공하는 고유의 서비스를 통해서 여행자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experience 부분에서 에어비앤비가 여행자에게 받아가는 수수료는 없으며 호스트에게 여행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20%를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프로페셔널 호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여행자가 호스트의 집을 빌릴 때 나오는 수수료는 없고요. 오히려 프로페셔널 호스트는 여행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14%의 금액을 에어비앤비에게 수수료로 지불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의 호스트가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560만 개의 숙소들이 220개국 나라의 10,000개의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5,400만 명의 여행자들이 3억 2,700만 일치의 예약을 웹사이트에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에어비앤비가 수익을 얻는지를 보았으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내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매출액을 보시면은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4분기를 시작으로 642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만들어냈고요. 꾸준히 2019년 4분기까지 좋은 매출액 성장을 해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를 시작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좋지 않은 매출액을 보여주었고요. 다시 2020년 3분기 때 1.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cost of the revenue를 보시면은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3분기의 cost of the revenue를 보면은 227밀리언 달러로 1.3빌리언 달러에 비해서는 채 20%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는 gross profit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비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gross profit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1.3빌리언 달러와 227밀리언 달러를 뺄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보여주는 놀라운 점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도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비용으로 집계가 되지만 이렇게 R&D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제품에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좋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고요. Operation and Support, Product Development, Sales and Marketing,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까지 전부 다 뺀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 Interest Expense랑 그리고 Tax까지 전부 다 빼면은 이 회사가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Net Income이라는 부분입니다.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19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3분기 동안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다시 강하게 흑자를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적자를 보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에어비앤비는 상장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주었고요. 너무 좋은 모습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를 알아냈으니까요. 그 다음은 밸런스시트로 가서 과연 이 회사가
돈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으며 부채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이 재무상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이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는 크게 이렇게 asset과 liabilities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asset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ssets 보시면 cash and cash equivalents라 해가지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6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rketable securities라 해가지고 1.83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로 달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다양한 본드라던가 주식 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restricted cash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55.6 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여놓은 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받은 최소한의 비율은 유지를 해둬야 하는 보증금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unds receivable and amounts held on behalf of the custome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에어비앤비의 고유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약 2.35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자가 보증금 개념으로 먼저 방을 예약해둘 때 지불을 하면요. 그것을 에어비앤비가 받아서 호스트에게 전해주기 전에 미리 회사가 킵해놓는 금액이고요. 나중에 여행자가 완전히 돈을 지불을 할 때 또 이 부분으로 기록을 해두었다가 호스트에게 전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여기 있다가 다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셋 부분에서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냐입니다. 일단 캐시로서 2.66 빌리언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언제든지 캐시로 바꿀 수 있는 이 marketable securities가 1.83 빌리언 달러 정도 잡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4.49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에셋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했으니까 liabilities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ccount payable을 보시면요. 45.9 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은 1년 내에 고객들에게 내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perating lease liabilities and current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62.711 밀리언 달러로 이 부분은 리스에 대한 비용으로 이것 또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ccrued expense and other current liabilities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면서 딸려오는 비용이라던가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unds payable and amount payable to the customer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돈을 낼 때 먼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그걸 받아두고요. 그 받은 돈을 다시 호스트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부채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unearned fees 같은 경우는 여행자가 혹시라도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빼놓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행자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total current liabilities 부분은 4.38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이 전부가 부채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9 밀리언 달러가 일단은 account payable로 부채가 되겠고요. 62.7 밀리언 달러가 또 부채가 되겠으며 accrued expense and other current liabilities로 1461 밀리언 달러 즉 1.46 빌리언 달러가 되니까 총 갚아야 되는 부분은 1.5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ong-term debt net current por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8 빌리언 달러로 장기적인 부채입니다. 은행에 내가 갚아야 될 이것은 5년, 10년, 길게는 더 멀리까지 나눠서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이 long-term debt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더한다고 해도 말이죠. 3.38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4.38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부채는 3.38 빌리언 달러이므로 현금이 부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밸런스시트는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으며 부채에 비해 현금도 많이 보유해둔 것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을 보시면 말이죠. 이게 에어비앤비가 보유한 방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Bookings.com, Marriott Hotel, Hilton, 인터컨티넨탈, 하얏트 호텔 등과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으로 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자들은 에어비앤비를 찾게 되고요. 많은 여행자들이 몰리면은 더 많은 집주인들은 자신의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여행자가 집주인을 부르고 다시 집주인이 여행자를 불러일으키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딘가 숙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호텔보다는 집주인과 전혀 컨택트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호텔은 2023년까지 호텔의 수요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사가 힘을 못 쓸 때 에어비앤비는 반대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인데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잘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에어비앤비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Gross Nights Booked라는 부분이 있고요, Cancellation 그리고 Net Nights Booke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Gross Night Booked라는 부분은 여행자가 예약한 날짜들이고요, Cancellation은 취소가 된 날짜들이며 Net Nights Booked는 Gross Night Booked에서 캔슬레이션을 뺀 날짜들로 최종적으로 여행자들이 머문 날짜들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달까지만 해도 여행자들의 취소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자 처음으로 예약을 한 날짜들보다 이렇게 캔슬레이션을 한 날짜가 더 높이 뛰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머문 날짜들인 Net Nights Booked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죠. 이 추세가 4월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4월달에는 여행자들이 예약한 날짜가 적었고요, 취소한 날짜들도 여전히 적어졌지만 그래도 예약한 날짜들보다는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을 시작으로 여행자들이 예약한 날짜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소가 되는 날짜들은 점점 9월달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은 회복세가 많이 둔화된 반면 에어비앤비는 4월달이 끝나자마자 5월달부터 이렇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에어비앤비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에어비앤비의 전체 시장 TAM은 3.4 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 트릴리언 달러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숙박이 될 것이며 210 빌리언 달러는 장기 숙박, 그리고 1.4 트릴리언 달러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셨던 집주인이 제공하는 경업 이벤트를 통한 시장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각 나라의 규제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내쉬빌을 보시면 말이죠, 숄텀 렌탈에 대한 규제 사항이 있고요, 숄텀 렌탈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공시 자료를 보시면은 각 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규정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뉴욕의 경우는 부동산이 안전 규정에 따랐을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총 90일까지 여행자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총 120일까지 집을 빌려줄 수 있다는 등 제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호텔 사업에 있어서 에어비앤비는 시장을 뒤바꿀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으며, 이 에어비앤비를 막기 위해서 규정을 건드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미래에 바뀌면서 호스트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호스트의 숫자는 적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여행자들의 수요 또한 감소할 수가 있다는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탑 쉐어홀더스의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15.4%의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자가 물러서지 않고 가장 많은 주식의 보유량과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며,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CEO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양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주식을 2021년 11월 10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 안에 125달러로 만들어내면은 달성할 수 있는 주식의 양, 이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서 120만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상장되는 가격이 68달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125달러를 달성한다면은 이것은 약 2배 가까이의 성장률이며, 제가 CEO라면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기업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미국 날짜로 12월 10일날 IPO를 하는 에어비앤비의 IPO 가격은 68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6달러에서 6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뛰어선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주식이 IPO 할 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IPO 가격이 68달러라고 해서 이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사려고 할 때쯤이면은 이미 30%, 50%, 심하면 100% 이상까지도 올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주식을 사려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 투자로 임해야 하는데,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 분석을 해본 결과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IPO를 하기도 전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매출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밸런스시트인데, 이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아 매우 건전한 밸런스시트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에어비앤비의 미래 전망인데요.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시장 그리고 주변의 경쟁자들의 시장을 업고 넘어설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기준에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기에 저라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볼 것 같네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